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전략 퇴행성이라는 편견을 깨는 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재 전문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만약 15년 동안 한 직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해온 가장이 어느 평온한 주말 아침 바닥에 물건을 줍다. 허리에서 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쓰러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거운 짐을 날랐던 이 남성에게 찾아온 이 비극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연 이 가장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요추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였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죠.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현장에서 얻은 병이니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는 그의 믿음을 처참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통지서에는 산재 불승인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죠. 1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고작 당신이 늙어서 생긴 병이라는 선고라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노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 상황, 그 현장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남성이 견뎌온 15년은 결코 단순 노화로 치부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허리를 굽혔다 펴며 무거운 상자를 날려보냈고 퇴근길이면 늘 파스 한 장으로 통증을 달래며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허리 통증은 훈장처럼 여겨졌기에 그는 늘 고통을 참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누적된 살인적인 노동의 무게로 인해 이미 닳고 닳았던 그의 척추는 주말 오후에 아주 작은 동작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공단은 MRI상의 퇴행성 소견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사실 그 퇴행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동의 증거입니다. 공단이 왜 이토록 차가운 시선을 유지하는지 그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단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연골에서 수분이 빠지고 누구나 생기는 병인데 왜 이걸 국가가 산재로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죠. 15년 베테랑의 망가진 몸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리는 이 태도,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직 근로자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보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번, 단순 노화이므로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 2번, 노화가 있더라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답변에 우리 제도의 한계와 해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종종 나이를 핑계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과 15년을 현장에서 구른 사람의 허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연령에 따른 자연 노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장 근로자가 짊어진 특수한 신체적 부담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고로 인해 즉시 삐끗한 것이 아니라면 지난 세월의 가혹한 노동이 내 척추를 어떻게 서서히 파괴해왔는지 근로자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외롭고 막막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다리셨던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다입니다.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의 직업이 노화의 시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돌린 것 아닌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속도보다 노동으로 인해 그 과정이 급격히 가속화되거나 기존에 있던 약한 증상이 노동 때문에 폭발하듯 악화되었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산재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신체 부담 업무와 질환의 가속화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한다면 퇴행성 디스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있었더라도 그 변화를 촉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범인이 노동에 있다면 국가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허리디스크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특정 강도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까다로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산재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지름길인 셈이죠. 결국 산재 승인의 승패는 여러분의 땀방울을 어떻게 객관적 데이터로 번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가 아니라 하루에 허리를 부자연스럽게 굽힌 횟수, 취급한 물건의 정확한 무게 등 노동의 흔적을 수치화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닌 정교한 기술적 입증 방식이 공단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됩니다.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거를 들이밀 때 단순 노화라는 공단의 편견은 깨집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노동의 기록이 차가운 법리의 언어가 되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단의 부당한 논리를 깨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퇴행성이라는 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뼈와 연골을 아끼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온 여러분의 헌신이 그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숨겨야 할 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게를 맨몸으로 버텨냈다는 자랑스러운 노동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공단의 말 한마디에 지레 겁먹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땀방울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법정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소명입니다. 저 산재 전문 김강균 변호사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단했던 세월을 법의 언어로 완벽히 번역해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저 김강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 회복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 남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